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안녕하세요. 다산 리서치 치과 대표 원장 한정길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사이너사이티스 소견 보이는 사이너스를 어떻게 더그래프트를 사용해서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상악 덴처를 사용 중인 58세 남한입니다. 덴처의 지대치인 이 13번과 14번이 동요도가 보이고 있고 잇몸이 많이 부어 있죠. 21번 변색 소견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적지만 동요도 있습니다. 이 상악동의 함기화가 좀 심한 상태여서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 14 그리고 22, 23을 지대치로 하는 파셜 덴처를 하기로 했던 거죠. 자, 우선 동요도가 심한 13번과 14번을 발치를 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하기엔 좀 힘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상악의 좌측부터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악동 점막의 비유가 관찰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라테럴 오그멘테이션 하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잘 보시면 상악동의 디스탈 쪽으로 세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위인데요. 이 septum 때문에 나중에 이 수술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를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처음에 윈도우를 디자인할 때 생각보다 좀 작게 형성을 했습니다. 윈도우를 제거를 하고 슈나이디언 멤브레인을 거상할 때 상악동 내에서 세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스탈로 거상을 하기 위해 윈도우를 연장을 했죠. 처음 윈도우를 형성한 것보다 디스탈로 더 연장을 했죠. 여기가 세텀이 보이는 부위입니다.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상악동에 있다면 세텀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두 군데에서 상악동막을 거상을 하고 통법대로 골 이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두 개로 형성되어 있죠. 자, 이종골과 흡수성막을 이용해서 골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더그래프트랑 바이오 커버를 사용했죠. 자, 수술 직후 촬영한 찍은 사진에서 이식한 골과 임플란트 픽스처가 관찰됩니다. 이 septum, 여기가 septum인데 이 septum의 디스탈 쪽으로 27번 임플란트가 식립된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식한 골도 관찰되죠. 수술 후 7일 그리고 2주, 한 달 경과한 시점에 각각 촬영한 모습인데 특이 소견 없이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이 13번, 14번을 발치하고 한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우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법대로 윈도우를 형성하고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도중에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주어 눌러보니 이 염증이 큐렛에 딸려 나옵니다. 이 조심스럽게 거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찢어져 버려서 임플란트 신입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이리게이션에 집중했습니다. 제거한 염증이 일부 보여지고 있고요. 흡수가 느리다고 알려진 흡수성 막 바이오커버 6와 본텍을 이용해서 윈도우 부위 폐쇄를 했습니다. 이는 향후 재수술을 할 때 부칼 뮤코사와 슈나이디언 멤브레인이 덜 파이브로시스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소고치 부위와 견치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여기서 이종골과 흡수성 막 바이오커버를 적용했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모습이고요. 앞에서 사용했던 윈도우를 폐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이오 커버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본텍이 보입니다. 여기서 윈도우를 폐쇄하기 위해 썼던 바이오 커버 6와 본텍을 이용했고요. 자, 소고치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더그래프트 및 바이오 커버를 적용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환자가 입천장 부위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구강내 부위를 살펴보니 이쪽 부위인데 수초 부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2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 다시 관찰해 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환자도 불편감을 호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른쪽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좌측에 임플란트 식립했던 거 그리고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에 보였던 고립자 잘 보여지고 있고 우측 소고치와 견치 부위 식립했던 이 소고치와 견치 부위 임플란트도 보여지고 있죠. 좌측은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 그리고 우측은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2차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차 수술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2차 수술 직후에 촬영한 구강내 사진입니다.
자, 나머지 임플란트의 보철 치료가 어느 정도 완성됐고요. 이제는 천공이 심해서 상악동을 올리지 못했던 우측 부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지컬 스텐트를 미리 제작을 했지만 첫 번째 드릴 이후에 이 패스라든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플랩을 열고 본텍을 제거했습니다. 흡수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오커버 6인데 바이오커버 6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부칼 묘커서와 협착된 파이브로틱 슈네이든 멤브레인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손쉽게 방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형성했던 윈도우를 잘 폐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슈나이드한 멤브레인 거상 도중에 작은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공이 보이죠? 이 거상된 슈나이드리안 멤브레인 하방에 흡수성 막을 먼저 위치시킵니다. 이때 바이오커버 6를 사용했고요. 이종골, 처음 레고그래프트와 더그래프트를 넣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자, 식립한 임플란트고 그 다음에 상악동 내에 더그래프트를 추가로 이식을 했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더그래프트를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찍은단 사진입니다. 이식한 골과 식립된 임플란트가 관찰되고 있고요. 3개의 임플란트가 잘 식립되었고 임플란트 상방으로 이식한 골이 돔 쉐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적절한 위치에 잘 식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루 2주 경과한 시점에 스티치아웃을 시행했습니다. 컨벤시티 소견상 라테랄 오그멘테이션 부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좌측 역시 골 치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동 내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식립 전에는 그 septum이 보였었는데 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는 septum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3개의 임플란트 IS 수치를 재봤는데요. 15번, 69, 71, 16번, 60, 70, 17번, 74, 72로 살짝 아쉬운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템퍼러리 브릿지를 사용하기로 하였고요. 템퍼러리 브릿지를 세팅하고 나서 촬영한 찍은단 사진입니다. 이식한 골 입자 잘 유지되고 있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 2달 정도 사용을 했고요. 2달 이후에 지르코니아 보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템포러리 브릿지 사용하고 나서 보철 완성된 이후 템포러리 브릿지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나서 지르코니아로 바꾼 상태입니다. 완성 직후에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양쪽 상악동 다 별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보철 완성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 큰 문제 없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 상악동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괜찮아 보이고요. 상악동 증강술에서 더그래프트와 레고그래프트를 적용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